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재앙급 자연재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안에서는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산불로 인해 도시가 사라졌고, 다른 한쪽에선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온정을 베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연재해 속에서도 그들의 활약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밀스라고 해요. 다양한 자연현상을 취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들을 심층 취재하는 유튜버예요. 20년간 방송사에서 일을 하다 지금은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싶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엔 퇴사를 하고 단순히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예쁜 풍경과 독특한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제가 가는 곳마다 꼭 뭔가 일이 터지더라고요. 폭풍, 지진, 태풍, 그리고 이번엔 북극 한파까지요. 다양한 재난 상황에 맞닥뜨리다 보니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취재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재난 전문 유튜버가 되었어요. 얼마 전 너무 희귀한 상황이 발생해 타이완으로 취재를 다녀왔어요. 영상 10도를 밑도는 이례적인 추위로 지금까지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영상 10도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잘못 들었나 하며 두 귀를 의심하셨을 거예요. 네, 영상 10도가 맞아요. 사실 한국인들에게 영상 10도는 쌀쌀하거나 살짝 추운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타이완은 상황이 전혀 달라요. 타이완은 사계절이 비교적 온화한 편이에요. 연 평균 기온이 25도 정도예요. 그래서 타이완 사람들은 추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발생하게 된 것이죠. 기록적인 폭염과 기록적인 한파가 공존하는 한국 사람들에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타이완 사람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취재를 하면서 기상이변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취재를 다녀온 후 미국의 상황은 저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어요. 최근 뉴스에서는 역대급 한파가 올 수 있다곤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온도계는 이미 영하 40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6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체감온도가 영하 56도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저희는 장비를 챙겨서 부랴부랴 현장 취재를 나갔어요. 주변은 온통 눈밖에 보이지 않았고 추위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칼바람을 맞으며 지나가시는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나름 옷은 껴입으셨지만 이 추위를 견디기엔 한없이 부족해 보였어요. 8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식료품을 사러 나오신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대비하지 못한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외출을 감행해야 했던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던 이날은 젊은 사람들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였기에 길에서 돌아다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할머니를 도와야 했지만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구조대를 부르려 했지만 워낙 바쁜 상황이라 그것도 여의치 않았죠.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만 같았어요. 이미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눈이 쌓여 자동차도 제대로 운행하기 힘들어 힘겹게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방한복입니다. 얼른 입으세요.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사람들이 할머니와 저희에게 두꺼운 옷을 건넸습니다. 처음 보는 디자인의 방한복이었어요. 놀랍게도 무게는 가벼웠지만 입는 순간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특수 방한복입니다. 영하 80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들은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인협회의 자원봉사단체 사람들이었어요. 미국의 한파 소식을 듣고 특수 제작된 방한복과 구호물품을 가지고 한파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국인들이 할머니에게 옷을 입혀드리자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저희도 약간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인들의 얼굴을 본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한국 사람이냐고 물으셨어요. 한국인들이 맞아요. 저희는 한인회에서 나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제 남편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답니다. 그이는 늘 한국인들의 용기와 친절함을 이야기했죠. 오늘 같은 날을 위해 한국인들을 위해 싸웠는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하시며 살짝 울먹거리셨어요.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자부심을 항상 가지며 살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70여 년 전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 용사의 아내를 다시 한국인들이 구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들어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담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잠시 후 한국인들이 이렇게 서 있지 말고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며 할머니와 저희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잠시 후 저는 도착한 곳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도시 한복판에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임시 대피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영하 56도의 혹한 속에서 말이죠. 대피령이 떨어지고 재난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은 대피소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희를 데려왔던 분이 따뜻한 국물도 준비되어 있다며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대피소 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추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특수 텐트 안에는 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말문이 막혀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았어요. 민간 자원봉사단체에서 이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웠어요. 함께 온 할머니는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건넨 특수 방한복을 입은 채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으면 더욱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저를 도와준 여러분을 보며 아주 뿌듯해하고 있을 듯 하네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부인이신 할머니는 계속해서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74년 전 낯선 땅에서 싸우다 돌아온 남편은 늘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이는 항상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서로를 버리지 않아. 그게 바로 그들의 힘이야. 그리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내 친구들도 많이 죽었지만 참전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며 항상 말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인근 발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전기마저 끊긴다면 아주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자원봉사단의 리더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형 발전기와 배터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도 있었죠.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운영하는 체계가 더 중요하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가져온 장비였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제작된 방한복은 군사용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가볍지만 영하 80도까지 버틸 수 있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최근 한파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한국의 한 업체에서 기증을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준비성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이 특수 방한복을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수량의 한계는 있겠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도 미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종은 달라도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지금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런 모습에 현지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ABC 등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취재를 왔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정의라는 인류에는 그 기술력보다 더 위대해 보입니다. CNN의 앵커는 생방송 중 이렇게 말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죽고 혼자서 외롭게 살았기에 이런 따뜻함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가족들이 SNS를 통해 이런저런 사연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한국 전쟁에 참전했었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어느새 SNS에는 한인들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74년 전의 전쟁, 그리고 지금의 만남. 시간을 뛰어넘은 인연이 다시 이어진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한국의 힘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LA에서 일어난 일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전례 없는 산불이 LA를 덮치면서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어요. LA 산불 때 취재를 했었는데 최근 다시 취재를 하러 갔어요. 캐서린, 저기 봐요. 모든 건물들이 불에 타재가 되고 말았어요. 모든 생명이 사라진 것만 같아요. 뉴욕의 한파와는 또 다른 지옥이었죠.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전소된 주택가 저 멀리 한 구역만 마치 섬처럼 멀쩡히 남아 있었어요. 저기가 한인타운이라고 합니다. 아니 한인타운이라고. 불길이 그렇게 거센데 어떻게 한 구역만 이렇게 멀쩡할 수 있죠?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건물 설계부터 달랐거든요. 현장에서 만난 한인회 회장님은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한인타운의 모든 건물은 내화 설계가 되어 있었고 자동 소화 시스템도 잘 작동했죠. 1992년 LA 폭동 이후 한인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한인회 회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한인타운 전체의 설계도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외벽은 25cm 두께로 설계했고 자동 소화 시스템도 갖추고 있죠. 비용이 30% 이상 더 들었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들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은 단순히 자신들의 안전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대피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인회관은 이미 대형 대피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간이 침대, 따뜻한 식사, 그리고 의료 지원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이었죠. 우리도 한때는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죠. 한인회 회장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캐서린, 여기서 다시 만나네요. 북극 한파 때 만났던 할머니였어요. 아니, 할머니 어떻게 여기 계시는 거죠? 뉴욕과 LA는 거의 정반대에 있어서 놀란 저는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추위를 피하기도 하고
LA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의 가족분들도 여기서 한인들의 도움을 받으셨는데 감사 인사차 왔다가 우연히 저를 발견하신 거였어요. 참 인연이라는 게 너무도 신기했어요. 또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네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인회관에서는 24시간 내내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고 의료진들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한인타운의 준비성이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곧바로 가동된 비상계획은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어요. 우리는 매년 재난 대비 훈련을 합니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처럼 진행하죠. 여기 있는 한국 남자들의 대부분은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더욱 대비가 잘 되는 거예요. 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박 위원장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지역별 대피 계획과 구호 물품 목록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1992년 LA 폭동 때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재난 상황이 와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이재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어떤 건지. 잠시 후 회장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다들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서 잠시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부인이신 엘리자베스 할머니이십니다. 얼마 전 북극 한파 때 우리 한인 자원봉사자들과 만나셨다고 해요. 할머니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라며 말하셨어요. 소개를 받으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74년 전 제 남편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낯선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가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그는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먼 나라까지 떠난 것이에요. 행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74년이 지난 지금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북극 한파에서도 이번 LA 산불에서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 서로를 버리지 않아. 그게 바로 그들의 힘이야라고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분은 92년 LA 폭동 때 가게를 잃으셨던 김할아버지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폭동으로 모든 걸 잃었을 때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김할아버지의 말씀에 한인회관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일어섰어요. 저는 마이클이라고 합니다. 92년 폭동 때 저는 한인 가게를 약탈했던 사람입니다. 순간 행사장이 술렁였지만 마이클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무지했습니다. 이성적 판단 없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번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누가 저를 도와줬나요? 바로 제가 상처 줬던 한인분들이었습니다. 마이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에게 인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하게 맞아줄 뿐이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 말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마이클의 말에 대피소 전체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인종과 국적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난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정의라는 문화를 가진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제 남편이 그토록 한국을 사랑했는지.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이제 더 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거죠. 이제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한국인들의 저력은 어디서 오는 건지, 그들의 문화를 피부로 느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간다면 또 다른 재난을 마주하게 될까요? 글쎄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함께라면 어떤 재난도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이번엔 재난이 아닌 사람 냄새가 나는 촬영을 할 수 있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정말 한국에 가시는 거예요? 떠나기 전날 밤, 한인회관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을 때 박 위원장님이 물으셨어요. 네, 정말 가보고 싶어요. 생각해보니 다양한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이란 나라의 취재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북극 한파와 LA 산불에서 보여준 놀라운 공동체 정신과 인류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온 건지 직접 보고 싶어요. 박 위원장님은 저를 엄청 기특해 하셨어요. 그리고선 한국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주셨어요. 캐서린 씨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고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1900년대에는 35년간 끔찍한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겪었어요. 일제의 만행에서 해방되자 마자 한국 전쟁이 발발했죠. 그때는 가족도 잃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IMF도 겪었지만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궈냈죠.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한국인들의 노력, 공동체 의식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예요.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북극 한파 속 할머니를 구하러 달려갔던 한국 자원봉사자들, LA 산불 속에서도 이웃을 챙기던 한인의 공사자들. 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떠나기 전 엘리자베스 할머니와도 만날 수 있었어요. 캐서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니? 한국에 가서 기회가 된다면 내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74년 전 그가 지키려 했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다고. 그는 전쟁에 참여한 걸 절대 후회한 적이 없었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임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어요. 한 참전 용사의 믿음, 그의 부인의 사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꼭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렇게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노트북을 펼쳐 그동안의 영상들을 다시 보았어요. 북극 한파와 LA 산불 속에서 빛나던 한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특별한 나라, 그리고 그곳의 놀라운 사람들을 빨리 만날 수 있길 고대한다고요. 곧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리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모습, 그들이 가진 특별한 힘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정이 말이죠. 이야기가 완성되면 다시 사연을 보내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사회를 돕는 한인들의 미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죠. 우리는 남이 잘못되는 걸 잘 보지 못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의라는 표현으로 불리죠. 나보단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만의 좋은 문화를 가지고 더욱 잘 살아가길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아리랑 튜브